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단 오늘부터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준비하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말들부터 외워놓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외 인턴십 나갈 때 전공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6개월 동안 뉴욕에서 인턴십을 하려면 프로그램 비용도 있고 비자 비용도 있고 여러분들 월세라든지 생활비 같은 것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학생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6개월 정도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장학금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비용도 다르고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해외 인턴십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부서가 있으니까 학교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저희도 물론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고자 저희 자체적으로도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몇 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벌써 코로나임에도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학교별로 총합을 해보면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장학금으로 지급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회사에서 아무래도 급여를 좀 받으면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월세를 내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런 포지션들로 여러분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기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가신다 그럼 저희가 추천드리는 프로그램 개월수는 우선 6개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6개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고 하나는 8주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학기 중에 인턴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보통 3월에 시작을 해서 8월에 학생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9월에 시작을 해서 2월, 그 다음 해가 되겠죠. 다음 2월에 한국에 돌아오시는 일정이고, 8주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8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방학이 생각나시죠? 이 시즌에 여러분들은 인턴십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피탈리티 프로그램들, 세계 유수의 5성급, 6성급 호텔들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6개월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 기간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해외 인턴십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각 나라마다 인턴에게 할당된 비자가 있고 그 비자의 최소 기간과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나가시는 분들은 주로 J1이라는 비자를 받고 나가게 될 텐데, 이 J1이라는 비자는 최소 6개월부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회사가 여러분들이랑 고용 계약을 맺을 때 6개월이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미리 받아보시고 해외 인턴십을 나가고자 하실 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전 세계적인 학생들의 인턴십 개월수를 보면 보통 6개월인 것 같아요. 영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내가 원어민도 아니고 또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회사가 날 받아줄지, 그런 어떤 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을 하려면 영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선 영어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을 회사가 이제 고용을 할 때 영어 인터뷰를 볼 텐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영어 점수를 묻거나 하진 않아요.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 토플 점수가 있냐, 이런 점수화할 수 있는 것들, 오픽도 그렇고 이런 점수화되어 있는 것들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셔야 되냐?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건 영어 면접이에요. 일단 영어 면접을 합격하셔야 여러분들은 일할 기회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면접 준비를 우선 해 주셔야 되고, 영어 면접 준비가 되셨다, 그리고 그 회사에 합격을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신다는 마음보다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미국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부터 외워 놓으시고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일하면서 좀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을 고용을 했다는 건 원어민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영어 소통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그 회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우선 가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말들,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알려달라, 아니면 도와달라, 이런 내용들부터 우선 잘 숙지해 놓으시고 현장에 가셔서 직접 부딪히면서 좀 배우시는 것들을 이 해외 인턴십 하실 때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내성적인 분들이나 아니면 좀 영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꼭 저한테 말씀하실 때 어떤 걸 물어보냐면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점수라도 꼭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꼭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점수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토익이 600점인 친구들도 미국 가서 정말 잘 살고 있고 토익이 900이 넘었는데도 회화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뭐 면접에서 한두 번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나 점수는 천차만별이라 꼭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좀 드리자면 점수보다도 면접 준비부터 차근차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좀 스크립트를 짜 놓으셔가지고 미리 잘 외워 놓으시거나 숙지하신다면 그게 회화하실 때 첫 번째 방법이지 않을까.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단 오늘부터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준비하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말들부터 외워놓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인턴할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면 회사가 여러분들을 고용할 마음이 있어야 하니까요. 인턴십 하실 때 주로 이제 연장이라든지 취업 비자까지 오퍼를 받고 있는 친구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주어진 업무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필한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저 일 하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수업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막상 뭐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속 어필을 하는 친구들은 그 일의 성과와 우선은 관계없이 이 학생이 혹은 이 인턴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구나. 이 일을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부터 일단은 인정을 좀 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6개월이라든지 인턴 만료 시점이 되면 저희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할 거예요. 뭐 우리 회사 어떠냐 아니면 더 일해볼 생각이 있냐. 왜냐면 학생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안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 H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직이 된다면 향후에 그냥 단순히 6개월, 1년이 아니고 3년, 5년까지의 삶을 이제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혹은 정규직이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 향후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미국에서의 삶을 좀 그려보시면 내가 정말 정규직 오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정규직이 되려고 하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퍼를 이제 첫 번째로 받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이제 비자 기관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고 비자 기관이 여러분들을 이제 H비자에 관한 심사를 하고 비용을 납부하고 일정 정도의 기간을 갖고 미국에서 실제로 H비자를 받을 때까지 일을 또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맞춰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담기에는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H비자를 너무나 쉽게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 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를 찾아보면 H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기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정규직 오퍼를 받고 내가 계속해서 이 회사 혹은 뉴욕에 혹은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사시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 저희처럼 여러분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했다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다양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인턴십 기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정규직이 되려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최대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